구독과 알람 설정해놓고 듣기만 해도 스마트해지는 채널 이영TV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연봉이 떡상하는 사람들의 말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인사팀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 개 법인을 거쳐봤고 분야 직군도 굉장히 많은 종류를 관리해봤어요. 물론 제가 혁신사업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경험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사팀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연봉 계약, 연봉 협상이었어요. 주로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채용 업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연봉도 높여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차 실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부 직원들의 불만 요소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바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부의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찌됐건 이 과정 속에서 연봉이 이렇게 탁탁 점핑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말습관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조금 바꿈으로써 여러분의 연봉,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회사에서의 위치가 바뀐다면 여러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뭘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일단 그거 자체가 차별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목표냐, 할 일이냐. 할 일과 목표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는 내가 가야 할 곳이고요, 할 일은 걷는 거, 등산을 하는 거예요. 자, 등산을 열심히 해도 전혀 다른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일, 그냥 잘하는 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봉을 더 많이 줘야겠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연봉을 많이 줘서 데리고 있어야겠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거는 올바른 목표를 향한 열심만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일 잘하는 사람이 연봉이 높겠죠.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사람의 목표의 수준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얼만큼 일을 하겠구나 대충 판단이 돼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목표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난 뭐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세련되게 표현한 게 JD, Job Description이라 그래요. Job Description이라는 게 미국 문화죠. 외국에서 자주 쓰이는 건데요, 외국도 똑같습니다. 일 잘하고 핵심 인재들은요, 그 JD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이 일이 올바르냐, 내가 뭘 향해 전력 투구해야 되냐, 이걸 질문하곤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목표를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일해도 좋은 성과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표가 뭔지 물어보고 전략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만 집중해요. 나머지 일은 안 해요.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좀 재수없는 경우가 있죠. 이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승진은 제가 하는 거, 연봉은 제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적게 해야 되는 것, 이걸 결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목표예요. 목표가 있냐 없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이 목표가 왜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표에 대해서 상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요. 만약 상사도 왜 목표가 없는지도 모르겠고 목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뭐죠? 이직각이죠. 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뭐냐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요? 그게 왜 목표가 되나요? 라고 반문하는 것 등이 대부분 유사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습관은요, 이거 제가 연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뭐 연구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피드백, 분석, 조사 뭐 이런 내용들이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이 좋은 이유가 뭐죠? 많은 분들 뭐 연봉, 복지 이런 건 당연히 그렇지만 체계가 있어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대기업에 막상 가보잖아요. 저도 대기업의 시스템을 만들던 사람이지, 그게 제 역할인데 막상 대기업을 가면 대기업에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체계와 시스템이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데이비드 버커스는 이 경영의 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체계부터 박살내고 파괴하고 시작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죠.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니까요, 제가 나중에 책 소개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을 지탱하는 체계와 시스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누군가의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 자신의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깊이 조사해보고 분석해본다는 거,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인사이트가 있는가,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거를
연습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동종업계,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 말고 동종업계 비슷한 일을 해봤던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1시간 넘게 강의하거나 전수해 줄 수 있나요? 그 패턴이 몇 개나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막 침튀가면서 막 열광하는 거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있나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연구를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구 실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지. 여러분, 회사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하세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성과 때문에 이직 스카우트제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이직 스카우트제에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연봉을 더 줘서라도 이 사람은 붙잡아 놓고 싶어 해요. 연구가 별게 아니에요. 무슨 뭐 흰색 가운 입고 맨날 뭐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뭘 하면 우리 고객들이 진짜 환호할까? 때로는 이 고객의 상사와 뭐 인접 부서도 포함이 되겠죠. 그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도전해서 해결해 봤는가, 이것을 하나의 패턴이라고 봤을 때 이게 많은 사람을 소위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는요, 자격증이나 학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걸 진짜 시대에 안 맞는 완전 저 쌍팔년도식 사고고요. 지금은 학력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큰 성과를 내봤냐가 중요한 거죠. 성공을 해봤냐가 중요한 거지. 그 영역 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는요, 저 연구 패턴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의 연봉은 떡상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말습관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언뜻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연봉을 깎아먹는 말습관 세 번째를 안 돼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뭐 할 수 있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해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상승합니다. 그거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금방 합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실력자들이에요. 자기 실력이 딸리잖아요. 그럼 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아. 그러니까 이게 대어가 다른 거야. 자, 근데 이런 말만 쓴다고 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요청하는 고객보다 내 수준이 훨씬 높을 때 가능해요. 가끔씩 고객이 헛소리 하죠. 고객 헛소리 해도 그거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거 당연히 포함시켜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고 개념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안심시켜 놓고, 근데 작은 문제가 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본격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문제라고 듣다 보니까 큰 문제야.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한 화법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제안드린 이 말투를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별거 아니긴 하지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조사모사 같죠?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만나본 실력자들, 연봉을 떡상시키는 사람들은 다 이 말투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쓰다 보면 진짜 문제가 있거든. 근데 문제가 안 된다고 일단 뱉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업계의 실력자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그 사람 다 비슷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단어는 그 사람에 맞게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뉘앙스랑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한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뭘 얻었는지 아세요? 진짜 문제가 안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이것만 지원해주면 되겠는데요? 이거부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 안의 사고구조를 바꿔버리더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작은 변화로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끝내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